서울 한복판에서 경찰과 대치 중인 장애인 단체들. 고인의 영정사진을 들고 슬픔과 분노 섞인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분노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왜 죽었는지 좀 알면 안 됩니까? 당신과 같은 똑같은 또래에 30도 안 된 아이예요. 예? 30도 안 된 이 장애인이 왜 시설에서 왜 죽었는지를 알면 안 됩니까? 장애인 의문사 사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한 1급 지적장애인이 돌연 쓰러지며 사망한 사건. 식물인간 상태로 숨을 연명하던 그는 결국 2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좀 춥더라도 좀 참아. 그래야지만 너도 마음 편히 아빠가 보내줄 수 있어. 믿기지 않는 아들의 죽음. 떠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유가족은 장례조차 치를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에서 다 보호해야 될 그 시설에 있다가 이렇게 의문사를 당했는데 어느 부모가 그 의문을 풀려지지 않았는데 장례를 치르겠어요. 저는 그 의문이 다 풀릴 때까지는 장례 치를 생각은 없어요. 안타까운 소식에 대책위원회가 꾸려졌고 이제는 직접 진상규명에 나서려 한다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시설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이 일어난 작년 12월 25일자 CCTV. 복도에 모인 여러 생활자들이 보이고 곧 구조대에 의해 한 장애인이 실려나갑니다. 병원 검사와 그리고 국과수 1차 부검 결과 모두 사인은 뇌손상에 의한 경막 하출혈과 정체불명의 타박상으로 밝혀졌는데요. 25일 날 쓰러져서 오셨고 당일 저녁에 아버님이 병원에 도착하셨는데 도착해서 보니까 아버님 표현대로 하면 내 아들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상태가 되게 심각했다. 일단 사진을 접하면은 대번 열이면 열 다 누구한테 맞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폭행에 의한 외상이 아닐지 의혹을 버릴 수가 없는 유가족들. 눈을 비롯해 가슴, 정강이 등 온몸의 피멍은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기 5일 전인 작년 12월 20일. 이때에도 얼굴엔 시퍼런 멍이 들어있는 모습이 포착됐는데요. 그렇다면 해당 시설 측은 어떤 입장일지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얼굴은 넘어졌다. 얼굴하고 다리는 넘어진 것 같다. 몸의 멍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기계는 나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을 아끼는 직원. 그러나 한 매체의 인터뷰에 응했는데요. 몸의 멍은요. 네. 사실 그 환자 상태를 본 의료진이 저희에게 설명하신 것을 네. 참고로 하자면요. 예. 혈소판 수치가 현저히 낮았다. 그때는 사소한 접촉에도 멍이 들 수 있는 상태였다. 얼굴의 멍과 다리의 멍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이런 사유입니다. 20일 날 넘어졌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예. 무엇보다도 분명한 것은요. 결단과 폭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몇 년째 해당 시설에서 거주 중인 다른 장애인 생활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내는 거 편하세요? 네, 편해요. 누가 제일 잘해줘요? 선생님이. 아, 선생님이? 네, 선생님이 잘하죠. 때리거나 이런 건 없어요? 네,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안 때려요? 네. 잘해주시나 보네. 선천적 질병으로 멍이 쉽게 들었다는 시설 측의 주장. 법의학 교수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다리나 머리에, 이마에, 또 눈에 생긴 손상을 일반적으로 판단하면 이거는 뭔가 폭행이 있었고 외력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 이 고인이 선천성 결절성 경화증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계셨고요. 이 희귀병의 특징은
혈액과 관련된 수치가 낮게 보이기 때문에 멍이 쉽게 들 수 있는 환경입니다. 따라서 겨드랑이 쪽의 멍은 사실은 잘 생기지 않는 부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을 휠체어에서 옮길 때 발목이나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것도 뭐 이걸 우리가 100% 자에다 타에다 다 나눌 수 없지만 운반할 때 생기는 비과실적인 면도 입은 몸 상태에서는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된 주장을 하지만 양측 모두 타당한 입장. 과연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걸까요? 장애인이 목격했다든가 아니면 선생님들이 목격을 했다든가 아니면 CCTV가 봤다든가 이거 아니야 사실은. 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갖고 제가 뭐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어요. 지금으로서는 복원한 CCTV로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최선. 하지만 사각지대가 많아 이마저도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부검한 결과가 이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다음으로 CCTV를 조금 더 이제 심층적으로 이제 확인해서 뭔가 자해 행위인지 혹은 정말로 폭행이 있었는지 여부가 또 확인이 되어야 되고, 그 외에 이제 생활자들이나 혹은 생활재해 교사 혹은 그 밖에 직원들에 의한 그런 증언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과실에 의한 사망인지 혹은 이제 폭행에 의한 그런 사망인지 여부들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지만 그 원인을 모른 채 시간만 흐르고 있는 지금.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에 거리로 모여든 진상규명 대책위 사람들. 하지만 시위를 시작하자 금세 경찰들이 진압에 나섭니다. 어디 가서 하냐 그러면! 억울하게 가져갈 데 없는 사람들은 이런 데 와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 포함된다. 천천히. 자, 이분 저쪽으로 빼. 진입을 막고 장애인 단체와 대치 중인 경찰 병력들. 그럴수록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데요. 시설에서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당신들은 시설에서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을 우리는 이 정부한테 왜 죽었는지 조사 좀 해달라고 왔는데 왜 막습니까? 이게 무슨 폭탄입니까? 당신들이 막는 거는 이게 막는 게 아니라 시설에서 장애인이 맞아 죽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조사해야 되는 게 당신들의 임무가 아니에요. 야! 이 영정사진을 흔들어! 뭐야? 영정사진! 야! 영정사진! 이 잡아봐! 누가 지시했어! 격렬한 충돌까지 일어나는 상황. 과연 이 기나긴 싸움은 언제 끝이 날까요? 이 젊은 청년이 왜 죽었는지 좀 알고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장례를 아직 못 치르고 있어요. 13일째 지금. 결국 애워싼 경찰들을 피해 한켠으로 이동하는 장애인 단체. 차가운 거리 위, 초라하게 차려진 고인의 임시 분향소. 지나가다 조문을 하는 시민들도, 하염없이 사진을 바라보던 장애인들도 조용히 눈물만 흘립니다. 시설은 장애인들을 보호하겠다라는 명목하에서 그렇게 이제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서 그런 사건이 났고, 실제로 어떤 사과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좀 분노스럽고 너무 안타까운 죽음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정말 이분이 맞은 게 아니라고 한다면, 폭행이 아니라고 한다면 왜 이런 상태가 될 때까지 이렇게 방치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왜 식물인간 상태로 병원에 왔는지, 그런 과정이 제대로 진상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시위는 밤새도록 계속되고, 사회적으로도 조명되지 못하는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 그 실태는 날로 심각해지고 또 증가하고 있는데요. 폭행 및 학대 위협에서 벗어날 실질적인 정책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장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시설 종사자들에게 인권 침해 예방 교육 및 관리자 교육 강화, 그리고 의심시설에는 지자체와 경찰청 합동으로 특별 점검 실시 등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이 비록 이제 시설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이제 존엄한 한 인간으로서 대우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존엄한 삶을 이제 침해했을 경우에 그에 합당하게 엄중한 그런 책임을 추궁을 해야만 이런 것들이 이제 근절이 될 수 있고,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유가족이나 시설 측 모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루빨리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